약관대로만 하면 계약 유지, 보험금 지급이에요. 그러면 요 3년만 알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3년만 딱 묵히자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겠죠. 보험금 청구권이 3년 안에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3년을 묵히는 거야. 3년이 딱 지나면 요때 이제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럼 보험사가 네, 3년 지나셨네요. 드릴게요 하고 드릴까요? 그 발생이 이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래도 제척 기간은 그냥 계약일로부터 3년이에요. 근데 문제를 삼지 문제 않을까요? 삼죠. 근데 약관 조항으로 문제 삼을 수가 없어요. 계약전 알리는 의무 위반과 관련돼서 제척기간 미경과 청구권과 관련돼서 저희한테 상담이 오시면은 제가 이 조항 얘기를 드려요. 3년이 지나면 보험사가 적어도 해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보험금 지급을 안 할 수 있을지언정 해지는 할 수는 없다 라는 거죠. 대부분 그런 분들이 진단비잖아요. 고지의무 위반은 내비두더라도 이 진단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잖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논의는 두 번째로 제쳐두더라도 3년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가 되지 않으니까 선택은 당신이 해야 된다 라는 건데, 보험금 청구권은 3년 안에 해당이 되는데 이걸 시간을 딜레이 시켜서 3년이 넘어서 청구를 하는 것들에 대한 약관 조항이 있을까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약관대로만 하면 계약 유지, 보험금 지급이에요. 그러면 요 3년만 알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3년만 딱 묵히자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보험 사기 아닌가?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보험사기 특별법이 제정이 된 거고, 무조건 3년 지나서 청구를 하면 돈 다 받을 수 있다? 그거 아니에요. 3년 지나서 청구하면 다 사기로 몰린다? 그것도 또 아니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상품에 가입했고 어떠한 질환이 있었고 가입 전에 어떠한 치료력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은 딱 획일적으로 해지다, 아니다, 사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정보는 3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 그게 문제가 될 때 보험회사가 보험 사기로 조사를 내보낼 수가 있고 사기로 걸릴 수가 있다. 그래서 보험사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경찰관 얼굴을 보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여서 그 판단은 본인들이 하셔야 돼요. 저 같으면 상담을 받아볼 것 같아요. 가입 전에 병력도 자신이 없어. 진단 나온 것도 3년 이내에 진단이 나왔어. 그럼 전 반드시 청구하기 전에 나올 것 같아요. 알리름을 작성을 할 때 궁금한 게 있는데 1년 내 추가 검사 재검사 그 부분이 정기적으로 1년마다 계속 봐야 되는 분이 있는데 맞아요. 이분이 이거 고의로 그러실 수도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 1년이 지났을 수도 있는 경우라면 1년 내 추가 검사 재검사 이게 체크를 해야 될까요? 해야죠. 특히 여성분들인데요. 유방이나 갑상선 같은 경우에는 결절이나 종양이 있으면 초음파만 보면 되잖아요. 검사하지 말라고 하기에는 의사가 좀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팔로업 단위를 좀 길게 1년 단위로 좀 합시다. 그래서 쭉 1년 단위로 한 거죠. 근데 딱 그게 보험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한 번이에요. 그런데 이 전부터 이 사람은 해왔잖아요. 그러면 이 전 거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잖아요. 그럼 이거를 추가 검사로 봐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걸 추가 검사로 봐야 돼 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아니잖아, 이건 그냥 1년에 한 번씩 해오던 그냥 이게 추가야? 그냥 검사잖아. 검사만 하고 의사도 별 이상 없다. 없다고 하니까 그냥 괜찮은 거잖아 라는 거잖아요. 저도 두 번째거든요. 제 생각은 두 번째인데 왜 제가 고지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판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고지 의무가 우리가 상법상 뭐라고 했어요? 중요한 사항이라고 했잖아요. 내 질병에 대해서 아는 건 언제 알까요? 의사한테 진료를 처음 받으면 알죠. 그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 있고 나는 암 환자인 것 같아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둘 중에 보험회사에 나는 간암 환자입니다라고 고지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진단받은 사람이죠. 왜요? 전문의를 통해서 내가 들었으니까, 알았으니까, 아는 건 고지를 해야죠. 근데 이 사람은 혼자 내피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험은 병원 가기 전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면 고지해야 되고,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면 추가 검사가 맞는 거지 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검사를 고지해야 됩니다. 이미 판례가 있어요. 지금 같은 사례에 대한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 이내 추가 검사하면 1년 안에 검사를 2번 한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팔로업 한 것도 소비자가 진 판례가 있어요. 이건 알려줘야 됐다. 이건 추가 검사로 보는 게 맞다. 그리고 팔로업만 하는 분이 있어요. 팔로우만 하면 하는데 의사는 계속 뭐 치료할 필요 없고 그냥 계속 유지 잘 되고 있다. 뭐 안 보셔도 된다. 뭐 그냥 그런 거라면 이 사람은 처치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것도 진료로 보는 겁니다. 건강검진 외에는. 그래서 그 진료비 세부내역서나 이런 것들을 보험사가 띄는 거예요. 진료비를 냈잖아 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건강검진은 내진 않고 자기가 그냥
검진 비용만 수납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3개월 이내에 질병의 확정 진단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3개월 내에 건강검진을 했다. 그리고 병원에 따로 안 갔다.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청약서들이 미묘하게 자꾸 바뀌어요. 그런 단어들이. 그런 것들을 고지를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건강검진에서 특정한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예를 들면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게 나와서 그 얘기를 듣고 따로 검사 같은 건 안 하고 보험을 가입하고 네. 나서 고지혈이라든지 네. 그런 진단을 받고 이제 청구를 들어가게 되면 네. 이거는 전에 고지해야 될 사항으로 보는 건가요? 그런 것 때문에 분쟁이란 단어를 쓰는 거죠. 수학 공식처럼 우리 보험 심사가 딱딱딱 맞아 떨어지면 분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너네한테 왜 고지를 해? 그래서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약관 조항 말씀드렸다는 게 청약서를 들이밀으면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쵸? 네. 분명히 이 사람은 위험률이 분명히 높아. 근데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말장난 때문에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케이스는. 그럼 혈액 검사했을 때 이거 고지혈증이 조금 있어 보이는데 조금 제대로 된 진료를 좀 받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진료받기 전에 보험부터 딱 가입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 청약서상 알릴 의무에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상법상 고지 의무와 같습니다 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유리할 때는 확대해서 플러스 알파로 해버리고 자기네들 불리할 때는 이제 축소해버리고. 건강검진이 그렇게 있었다는 거를 보험사가 알게 되면 문제될 수 있고 네. 모르면 모르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보고 그 당시에 통보가 되진 않잖아요. 네. 통보 일자가 언제야? 이걸 보죠, 보험사는. 언제 집에 날라온 거야?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검진 받고 이 사람이 따로 병원 안 갔더라도 야 여기 수치 높잖아. 그럼 이건 네가 알았던 거잖아. 청약서에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은 거야. 이거 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항 맞잖아. 고지혈증이 진단받으면 뇌졸중, 심근경색 뭐 이런 것들 다 진단받을 수 있고 특히나 뭐 고지혈증과 관련된 담보들이 있으면 더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죠. 사실 고객이 이런 걸 다 알기는 너무 힘들고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의 주안점 설계사분들한테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계사분들이 청구해주세요 그럼 네 하고 그냥 막 넣을 게 아니라 머릿속에 3년만 있으면 너 이거 청구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라도 한번 스톱을 해주시면 고객 입장에서 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지가 될 수 있고 물론 네가 나한테 그때 잘 알렸겠지만 보험회사는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 없다고 너를 털어보려고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확인 과정이 필요할 것 같지 않아? 이미 넣으면 나중에 빼게 되면 그것도 다 전산에 남아. 이런 얘기들을 해주셔야 되는 게 올바른 거죠. 왜냐하면 고지의무는 보험이라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의 근간이에요. 없어질 수가 없는 조항이고 보험회사의 매우 강한 강행 규정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설계사님께서 상세하게 아셔야 되고 세세하게 아셔야 되고 또 이런 경우 있죠. 날 통하지 않고 그냥 고객이 어플로 청구를 해버렸어. 이미 물을 엎질러 버린 거야 고객이. 그렇게 돼서 나한테 갑자기 조사 나온대요. 뭐 갑자기 뭐 해지한다는데 이런 얘기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설계사분들이 그런 데 있어서 얘네가 정말 해지가 적정한가 아니면 진짜 이거 이렇게 조사 나오는 게 맞나 라는 것들을 설계사님 분들께서 제대로 좀 보시려면 이 사람의 고의중과실 얘네가 입증을 했나, 너네 어떻게 입증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유능하신 설계사님들이라면 청구권에 제동을 걸 줄 아셔야 되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이 청구한 것 이외에 플러스 알파 되는 걸 찾아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 같은 손해사정사들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거는 보험회사랑 완전히 싸우겠다는 거고, 그럼 보험회사에서 설계사님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보험을 가입 안 하는 그 가입자들이 보는 시각과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보험회사를 운영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PD님이 말씀하신 감기로 고지를 못했어. 근데 그걸 해지하겠대. 근데 설계사님이 야 고의중과실 했어? 이게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맞아?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면 보험사도 스톱하고 재심사 과정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고지 의무는 특히나 저희 같은 사람보다는 설계사님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계사님이 계신 곳이 A보험사의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곳인데 거기서 정말 상품을 많이 판매하시는 에이스 설계사님의 고객이 그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케이 이제 너네 A랑 거래 안 해, 우린 B랑 할 거야 이래버리면 계약 유지시켜주고 돈 주는 게 더 낫거든요. 그래서 이게 회복된 경우를 제가 많이 보거든요. 보험은 모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계신 거라 보험사에서 그런 분들 놓쳤다가는 난리 나거든요. 설계사분들이 이 고지의무와 관련된 거는 본인이 고객 접점에서 받아서 고객이 이행하도록 해야 되는 의무이고, 제대로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런 결과는 약관 조항과 법령의 해석에 따라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셔야 돼요. 보험회사는 청약서를 보고 이 사람의 병력을 보고 딱 크로스 체킹해서 문제가 있으면 있다 없다라고 하지만, 첫 번째 이 사람이
안 알린 게 중대한 사항인지 먼저 담보 사항을 보셔서 판단하시고, 보험회사가 확인하지 않는 고의 중과실 여부를 입증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오늘 고지 의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건 정말 설계사분들께서 완벽히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터치를 해주는 게 진정한 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해주신 한상훈 손해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